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제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까 그 크랙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네. 제가 제 채널에서 이제 어떤 철학적 관점으로 이것을 제가 리더십을 보는데 그 니체라는 사람을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계속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어떤 사람들의 군상들은 대부분 노예 도덕으로 산다. 노예 도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타자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타자가 있어야만 내가 존재해. 그와 닮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를 악마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을 증명하는 거야.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긍정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창조하지 못해. 타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과거를 늘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이 구조의 탄이고 옛날 같으면 그런 거예요. 저기 그 수구세력 같으면은 저 빨갱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다. 또 운동권들 같은 경우는 재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늘 어떤 상대방의 악마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근데 상대가 앞에 있는 상대가 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훌륭함이 그대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어떤 좀 억압과 좀 어떤 그 모진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이분과 저는 DJ에 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DJ하고 공통점이. 예. 문재인하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뭐 김어준 씨는 무슨 뭐 DJ 없이 노무현 없고 노무현 없이 뭐 문재인 없고 문재인 없이 뭐 그런 얘기 하셨죠. 연속적으로 이제 민주정부의 계승 문재인 차원에서 없이 이재명 없다. 아니 문재인 왜 앞에 그 다음에 있었던 윤석열을 빼 문재인 없이 윤석열 없고 윤석열 짚고 일어나려고 지금 이재명이 있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제일 중요한 그 역사에 지금 이런 크랙을 만들어낸 거기 빌런이 있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꼴린 대로 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한 거예요. DJ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재 권력이라든가 또 한편으로 해서는 또 어떤 정치 검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모진 세월을 당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복수의 감정이 없어요. 보안 수사권 이런 거 대표적이죠. 예를 들면. 네, 그 얘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원한의 어떤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복수하고 그 원한을 아무리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큰 리더면은 그걸 자기 안에서 사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로 가지 못하는 것은 그냥 노예 도덕이야. 그래서 니체는 이런 노예 도덕에 우리가 갇혀서 살면은 역사가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 그래서 주인의 도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긍정성을 만들고 스스로의 창조성을 만드는 거. 그 크랙.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하는가. 이재명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조국 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청래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그냥 검찰개혁 그냥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는 중요한 의제긴 하지만 저는 이 시대의 대표 의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30년 동안 했던 의제고 30년 동안 수권세력했으면서 못했던 거야. 그거는. 실패한 의제야 그게. 여러 의제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꼭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노예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찰 전부터 손발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손발을 끊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검사가 있잖아요. 전체 검사 중에서 한 10% 내외예요. 이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검사 만날 일도 별로 없고 특수부 검사 만날 일, 공안부 검사 만날 일은 더 없어. 그러면 나라를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보복적인 어떤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이놈들 그냥 이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잘 고쳐가지고 국민을 위해 써야 되지? 내가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도 거대 조직이고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꼭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지네들 할 때 잘해야지. 어제 실패해와가지고 다른 정부 와가지고 삿대질이야. 삿대질은. 그 정부는 그 정부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이 정부의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유일한 어떤 답안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정치를 도덕화하는 거라고 생각해. 정치는 권력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어준 씨는 정치를 권력 투쟁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끼리에는 권력 배분의 문제가 투쟁인지 모르지만 국민이 볼 때는 그건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고 정책은 디자인되고 설계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네. 대통령은 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주인의 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광한다고 봐요. 네 이재명 현상이라는 게. 야, 그 니체적 관점까지 빌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설명해 주신 건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얘기를 사실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과의 그런 갈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X에다가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논란의 문제를 본인이 뭔가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민주당 당내 상임고문단 만났을 때도 그랬고 또 SNS에도 직접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요거는 이제 또 이제 경향신문 와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조금 언론의 영향이 또 있어요. 경향신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냥 TV라서요. 지금 예. 보니까. 왜냐면은 민주당 내에서 뭐 이걸 권력 투쟁이라고 표현하든 당권 경쟁이라고 표현하든 민주당 내의 갈등이 불거지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을 보도하는 다수 언론이 이거를 점점 당청 갈등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시피 심지어는 내가 뒷전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네. 요렇게 오면은 내가 수습을 해줘야겠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주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수습 메시지를 내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야게끔 만들어준 데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이 또 있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네. 물론 이게 청와대가 언급돼 버리는 바람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거는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이런 상황,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이게 또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일부러라도 당에 대해서 공개적 언급을 꺼리게 마련인데 대통령 스타일이 이게 SNS건 공개적인 석상이건 해야 될 만은 해야겠다. 맞아요. 특히 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가릴 게 가차없이 없어요. 예, 비평을 맞아요. 하는 예. 스타일이고, 그리고 뭐 또 이재명 대통령 아까 그 검찰 개혁 말씀도 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새로운 지지자들을 이끄는 매력 이게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풀지 않고 권력자니까 본인은 맞습니다. 그거를 네. 정책으로 푼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거를 설명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마 당내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를 견지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의 문제를 검찰 개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끌고 나왔고 네. 지금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당과 청와대 또는 정부 추진당과의 협의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서 수정안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까 검찰 개혁이 이제 우선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적이라고 하지 않고 유일한 아젠다나 대표 아젠다라고 그 보지 중에 않는다는 거예요. 아, 대중 예, 예. 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네네. 뭐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나오면은 또 막 댓글 이상한 거 달고 하기 때문에 저놈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찰 수정을 개혁 해드려야 말고도 다른 과제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후에 검찰 개혁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냐면은 이게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아니면 또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노동권의 회복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수자 인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는 개혁을 이뤄내야 되고 네. 이런 많은 당면 과제 심지어는 내란 수습도 아직 해야 돼요. 예. 이런 당면 과제로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때냐? 예. 상당히 좀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좀 반론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평론가님이 그 어떤 지금 정치적 사안을 바라보는 큰 프레임이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뭐냐면은 민주당 내 갈등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민주당 내 갈등을 언론이 이제 미디어 또 연구자신 확대한다. 네, 확대 당청 생산한다. 갈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당내 갈등이 아니에요. 예. 그럼 당내 화합인가요? 화합도 아니죠. 이건 당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를 한 문제예요. 예. 누가요? 우리 평론가님의 이제 생각이신 거죠. 저희 네. 프레임이에요. 본인의 네. 시각이신 거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민주당 있다. 정체도 아니겠죠, 사실은. 정청래라고 하는 그 대표 일부가 반기를 든 것이다. 등장한 네. 사람이 왜냐하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를 제외하고는 당이 당과 다른 당과 통합을 한다. 이건 당의 그냥 운명을 가르는 어떤 엄청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의원들도 아는 사람들 동료들도 별로 없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입만 열면은 무슨 당원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론화가 됐던 문제도 아니고 느닷없이 그냥 도시락 폭탄 던지듯이 그런 걸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시대의 시민의 아젠다가 아니에요. 전혀 이 시대의 방향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지금 아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국가를 지금 잘 보존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네. 국가를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서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네. 이재명 정부의 그 방향에 맞게끔 이 정부를 지지할 것이냐, 좀 서포트할 것이냐. 이 성공 이 두 가지가 아젠다인데 아니, 어디에도 근데 해당하지 않는 아젠다잖아요. 제가 말씀 이런